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일 오후 5시입니다. 월간조선 인터넷판이 방금 대한항공기 858편 폭파 사건의 김현희 씨 남편 정모 씨가 지난해 2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도 잘 아는 분입니다. 정보당국과 정모 씨 지인에 따르면은 정모 씨는 한파가 들이닥쳤던 지난해 2월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로로 심장에 이상이 생겨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월간조선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정 씨가 사망한 곳은 부인 김현희 씨와 함께 17년 이상 머문 임시 거처였다고 합니다. 월간조선에 따르면은 안기부, 현재는 국가정보원이죠. 안기부 수사관으로 김현희 씨 수사에 참여했던 정 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7년 12월 김현희 씨와 결혼한 후 안기부를 그만두었습니다. 세간에는 남편이 김현희 씨의 경호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와전된 겁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남편 정 씨의 가족들이 있는, 친척들이 있는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 집을 장만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살지 못하고 결혼한 지 한 5년여 흘러가지고 타의에 의해서 그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김현희 씨 부부는 둘째 아이가 돌을 막 지난 무렵이었던 2003년 11월 MBC 취재팀이 들이닥쳐가지고 그 집이 노출되었습니다. 이게 방송까지 되었습니다. 그때 MBC, KBS 이자들은 김현희 씨가 마치 가짜인 것처럼 이게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이 무슨 조작성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취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천인공노할 짓이고,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은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서 김정일이가 직접 지시한 것인데 김정일을 편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짓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김정일이 가장 죽이고 싶어 하는 김현희 씨의 아파트를 노출시켰다 이겁니다. 그때 관계했던 MBC 기자, 취재진 지금도 아마 살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로 그 집을 떠나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곧 돌아갈 줄 알았지만 남편 정 씨는 끝내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로 썼던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이 임시 거처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 김현희 씨는 월간조선 2009년 6월로 김현희 씨의 12년 만의 서울 나들이 재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엌이고 화장실이고 하도 좁아서 혼자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생쥐하고 바퀴벌레가 약을 놔도 3개월 지나면 또 생겨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사는 저를 그날은 국가원수 경호하듯이 그러니까 그것도 참 어색하대요. 이 말은 뭐냐면 2009년 초에 그래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니까 그 전에 있었던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마녀사냥이 끝나고 김현희 씨가 공식적으로 얼굴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2009년 6월로 월간조선에서 김현희 씨는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남편의 어떤 점이 좋습니까? 라는 물음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죠. 제가 자유롭게 밖에 못 나가고 갇혀있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다 오면은 막 자랑하고 싶어 하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 못 하거든요. 남편은 어디를 갔다 오면 토상품이라도 하나 사 오든지 말 한마디라도 혼자 갔다 와서 미안하다느니 그런 말을 해요. 평소에도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게 참 고맙더라고요. 남편이 있어서 든든하죠? 라고 물었더니 그럼요, 우리 가족의 방패인데요. 제가 친구를 사귈 수 없는 게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갇힌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누가 볼까봐 처음엔 마당에도 못 나가게 했어요. 집에서 통통 튀고 그랬다니까요. 감옥 생활이죠. 지금 사는 곳에 와서도 보호라고 하지만 사실상은 감시죠. 남편은 그 과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니까 다행이죠. 어디를 가도 항상 보고해야 되고 경호원이 같이 따라다니고 다른 사람이라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1년도 못해서 이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잘 아니까 이해를 해주죠. 월간조선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은 일부 해외 매체에서 남편 정씨의 사망에 대해서 좀 극단적 선택을 등등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 있어서 뒤늦게라도 밝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김연희 씨가 좌파 정권 하에서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은 조작되었고 김정일의 공작 지시는 없었다는 대답을 직간접적으로 강요받아 왔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 선택설 운운의 추측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씨의 지인들은 그런 접근은 정씨를 모독하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김연희 씨가 좌파 정부에 굴하지 않고 싸워올 수 있었던 것은 남편 정씨가 든든한 남편으로서 버팀목으로서 지지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월간조선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저도 김연희 씨 그리고 김연희 씨 남편을 잘 알고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저는 기자로서는 김연희 씨를 처음 인터뷰를 했습니다. 1989년에 안기부가 쓰는 안가에 가서 나흘 동안 출근하면서 김연희 씨를 인터뷰를 했고 그것을 책으로 쓰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뒤에 김연희 씨가 고생을 하고 있을 때도 인터뷰를 해서 이 좌파 세력, 친북 세력, 그들을 옹호했던 이 노무현 정권, MBC, KBS가 얼마나 악랄하게 김연희 씨를 괴롭혔고 남편이 얼마나 용감하게 정권과 맞서가지고 부인도 지키고 진실도 지켰는지 잘 압니다. 김연희 씨 남편은 이 훈장받아야 될 분입니다. 진실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MBC가 카메라를 들고 김연희 씨의 집을 찾아서 노크하고 하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이런 장면을 찍어서 MBC가 방영을 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나라 같으면 이 MBC 문 닫아야 합니다. 여기에 관여했던 자들은 감옥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좌파 정권이 있었고 그 좌파 정권 뒤에 당시에는 김정일 정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돌이켜 보면은 김연희 씨가 대한항공기를 폭파하고 살아남은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참 천운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후로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대로 테러를 못하게 됐습니다. 들통이 났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올라가 가지고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되었고, 방해하려고 했던 서울올림픽은 성공했고,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고 나쁜 짓을 했던 김정일 정권은 김현희가 살아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일본인 등을 납치했다는 사실이 폭로가 되었습니다. 김현희 씨가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조사했던 리은혜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일본에서 납치해온 사람이다 라고 증언을 했고, 그 정보가 일본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일본이 납치된 리은혜는 다구치 야에코라는 여자다 하는 것도 또한 확인이 됨으로써 일본인 납치 문제가 공식화되는 계기를 만든 사람이 바로 김현희 씨고, 2002년 9월 17일 김정일은 방북한 고이즈미에게 다구치 야에코를 우리가 납치했다고 자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정권과 남한의 종북 세력은 살아있는 김현희 씨를 말살하려고 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김현희 씨를 보호해야 할 이 정권이 김현희 씨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가운데 김현희 씨 옆에 이 정모 씨가 있으면서 얼마나 외롭게 좌파 정권과 싸웠는지, 저는 그 리얼타임에 생생하게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 정모 씨는 월간조선이 보도했던 대로 참 무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직한 사람이니까 권력의 압박에 맞서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후속으로 제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하면서도 그분의 실명을 밝힐 수 없다는 게 지금 김현희 씨가 처한 처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만은, 남편이 있었으므로 김현희 씨가 온전하게 살아있고 김정일의 악행을, 그 진실을 증언함으로써 북한 인권운동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 정모 씨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국가가 제대로 대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